안녕하세요. 그만하자 장건입니다. 오늘은 무몰딩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몰딩이 없는 방식이죠. 무몰딩을 이해하려면 이게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히 성장을 해왔고 효율성을 중시해 왔어요.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효율성을 중시한 주거 문화죠.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이 디자인 부분에 대한 유럽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북유럽이죠. 디자인을 중시한 북유럽의 건축 그리고 가구가 주목을 받습니다. 이분이 핀란드의 건축가인데 알바 알토죠.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덴마크의 아르네 야콥센도 그렇죠. 이들 모두가 다 건축가인데 우리나라에 알려진 건 사실은 이제 가구 때문입니다. 이들이 건축가면서 가구를 만들었거든요. 알바 알토가 만든 스툴, 그 다음에 아르네 야콥센이 만든 세븐체어죠. 한결같이 디자인이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디자인이 사랑을 받으면서 이 단순함이 그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간결한 디자인이 이제 건축 공간으로까지 옮겨집니다. 집을 간결하게 표현하면 이뻐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단순하다는 거, 간결하다는 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집에 몰딩을 빼는 겁니다. 왼쪽이 몰딩이 있는 집이고 오른쪽이 몰딩이 없는 집이죠. 왼쪽은 이제 예전 방식인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해왔고 우리가 늘 보던 그런 방식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고요. 자재 정도만 좀 좋아진 거죠. 무몰딩이 예뻐 보이는 것은 비싼 자재를 사용해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공하는 방식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얼마든지 멋진 그런 예쁜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무몰딩 집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저 허옇게만 한다고 해서 감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마감과 마감이 만나는 부분,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부분이 깔끔하게 떨어져야 진짜 간결한 디자인이 되는 거죠. 몰딩이 막 현란하고 막 필름을 덕지덕지 붙이고 이런 집을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업계에 계신 분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수주나 가격에만 우리가 공을 들였지 사실 외부 마감보다는 내부 인테리어를 등한시한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부터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사례도 참고하면서 예쁜 집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 몰딩과 걸레바지 이런 자재들은 효율성에 맞춘 자재예요. 업체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자재죠. 몰딩이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몰딩을 장식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을에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슬리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시죠. 몰딩이 없으니까 벽과 벽, 천장과 천장 이것이 연속되어 보이고 훨씬 더 깔끔해 보이죠. 똑같은 공간인데 훨씬 더 커 보이고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문틀도 몰딩이라는 거예요. 벽에 벽지가 있다가 문이 보이고 또 필름이 보이고 다시 벽이 보이고 필름이 보이고 문틀이 보이고 이런 식이죠. 전부 통일감 없이 분절돼 보이고 세련된 집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다른 사진 볼게요. 어때요? 좀 더 깔끔하죠. 집들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이 몰딩 때문이에요. 아파트는 이제 콘크리트 마감을 하고 벽이 고르지 않거든요. 콘크리트 집은 4-5mm 굴곡진, 그러니까 삐뚤어진 이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까지는 벽지로 커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감선이 안 예쁘니까 걸레바지하고 몰딩으로 처리를 해왔던 거죠. 걸레바지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벽지를 발랐다는 얘기입니다. 천장은 이제 마이너스 시공을 하면서 벽지를 발라도 어느 정도 감출 수가 있는데 이제 벽지하고 마루가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은 참 처리가 깔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걸레바지를 해왔던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일을 시키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빨리 공사를 끝내면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날림 시공이 많습니다. 정확한 시공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뜯고 다시 시공하는 것이 사실 맞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몰딩을 과감하게 없애보는 겁니다. 외부만 예쁜 게 아니고 내부도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비싸면 안 되겠죠. 이런 집보다 더 저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돈 주고 이 집처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벽지를 바르면은 무몰딩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천장은 도배를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벽은 페인트 칠을 해야 해요. 페인트도 고급 자재를 써야 됩니다. 마감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던 에드워드나 벤자민 무어 이런 페인트 사용하세요. 좋아요. 자재가 달라요. 마감이 다릅니다. 좋은 걸로 쓰세요. 자재비 아끼는 사람 치고 공사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지를 발라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벽이
고르지 않다고요. 성의 없는 이제 목수들은 삐뚤어진 벽을 그대로 몰딩을 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벽이 삐뚤어져 있어도 몰딩은 정확하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삐뚤어진 벽은 몰딩이 잡는 게 아니고 몰딩을 쳐놓고 벽지가 띄움 시공을 하면서 잡아내는 거예요. 목수가 하루 그 일량이 있다 보니까 삐뚤어진 벽 그대로 몰딩을 치거든요. 일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작업이 빠르거든요. 천장에 먹줄 튀겨서 몰딩은 바로 가고 벽지로 삐뚤어진 벽을 맞추세요. 어려우면 이 영상을 목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한다는데 왜 못하냐 뭐 이렇게 다그치지 마시고 음료수라도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충분히 해 주실 거예요. 그래도 저는 무몰딩을 선호합니다. 몰딩이 예쁘다면 전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짓고 싶거든요. 이게 맞다면 몰딩을 없애고 문틀 치우고 그 다음에 걸레바지 하면 안 되죠. 같은 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돈으로. 제 목표는 이렇게 짓면서 더 뭐 저렴하고 싸게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 가격으로 과거에 지었던 가격으로 얼마든지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Simple is the best. 하저 없이 단순하고 간결하고 예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만나보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고집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드려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구식으로 시공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몰딩을 한번 빼보세요. 집을 호텔처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을 이제 지을 때는 단열이나 그 다음에 누수는 당연히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단순하고 예쁘고 세련된 그런 집을 짓고 싶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